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훈영 강사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판 청구권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심급 제도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3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심급으로 되어 있는지는 헌법이 규정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형성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실 확정과 그 다음에 법률 확정을 제대로 줄 수 있다면 다 3심 제도를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맞고 2번은 잘 봐야 돼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데 여기에서는 다행히도 사실 확정도 대법원 해주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해석도 대법원에 해주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얘랑 비교되는 판례가 변호사 징계에 대해서 대법원에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은 쉬운 지문이죠. 국민참여재판인데 배심원은 만 20세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그럼 이제 4번이 틀렸을 건데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다 했으니까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362번 특수임무 수행이라는 합헌 판례가 있죠. 그래서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대해서 동의한 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이 되지만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례예요. 1번이 바로 답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5.18 민주화 운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면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 성립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 그 다음에 3번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중대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나 인권 침해 조작 위험 사건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판례 배웠지요. 본교재에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30일 판례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는 본 교재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1분 컷으로 풀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363번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관한테 재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은 심리불속행 상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3번은 우리가 이제 증인이나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에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을 나가라 하면서 증인신문을 행할 수도 있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들입니다. 4번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되 우리가 형벌조항은 형법을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법관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 시간 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관 기피가 뭐냐면 법관 바꿔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간 끌기가 너무 명백하게 보인다면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네. 소송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64번. 그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이 보통 목적이 되고 재판 청구권은 수단이 된다 그랬어요. 2번은 조문이죠.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인데 대법원의 재판을 꼭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까지 재판 청구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이 너무 답이고 4번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6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정이 됐고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 돼 있겠죠. 그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뭐냐?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공격도 방어도 하고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돼서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3번에 여러분들 상고심 재판인데 이게 결국 대법원 재판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실 1심이나 2심에서 사실 문제도 봐주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도 법관께서 다 봐주시기 때문에 꼭 대법원을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재심도 1심, 2심, 3심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인데
재심을 청구할 권리도 재판 청구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은 정식 재판 절차에서 이미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에 대해서 다 법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366번. 자, 이것은 우리가 경찰 간부 시험에서도 나왔는데요. 일반 접견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30분으로 끊어버리고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해서 월 4번으로 퉁쳐버린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맞고, 2번은 인신보호법상 즉시 항고 제기기간 3일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음에 3번, 우리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결 절차 위에 집행 절차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강제 집행 절차가 더 급하다. 당장 이제 돈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선고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도 급히 돼야 되지만 빨리 그 채무자의 재산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 절차가 더 급하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4번은 그냥 합헌 판례입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행정법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 60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67번의 기억번 지문은 이런 교훈을 줘요. 소송 함부로 걸지도 말고 소송 함부로 걸릴 일을 만들지도 말자. 왜냐면은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해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겠는데, 필요적 전심 절차주의. 이거는 이제 헌법 위배되지 않겠죠. 저번에 한번 어떻게 푸는지 알려줬죠. 디귿번은 희한한 위헌 판례. 그 수형자가 출정 비용과 영치금과 상계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돈 안 내겠다 이건데 그래도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이제 일시켜가지고 상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출정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 범죄자 놈들이 살기 좋은 나라 해가지고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 판례고, 1번.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의 기본권의 내용이니까 수형자도 형의 집행과 동항의 방지라는 목적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재판 청구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틀린 게 없네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지문, 이것도 맞는 지문, 이것도 맞는 지문, 이것도 맞는 지문. 그래서 틀린 건 없다. 4개가 맞다.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368번. 재판의 전심 절차로 생정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외워도 되는데 107조 3항에 규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이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중에 법률이 정한 경우랑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 조문이죠.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따라서 보장이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다 맞네. 그 다음에 이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제량이 인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법원 조직법이 있어서 법원이 설립이 돼야 되고 민사소송법이 있어야 된다. 결국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재판 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 없음이 답이 되겠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재판 청구권은 마무리 되겠고요. 다음 파트부터는 형사보상 청구권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